세계 최강, 미국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중동 최부국이 있습니다. 석유 달러로 F-35든 패트리엇이든 뭐든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22조 원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미국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 전투기, 한국 미사일, 한국 전차를 전부 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세계 최강 무기를 두고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두 번째, 지금 한국이 중동에 팔고 있는 무기들의 실체. 세 번째, 이 거래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잡한 국제정치와 방산 이야기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이 230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32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반도체 팔아서 버는 돈이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 수출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문턱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 바로 중동이 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세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K방산 중동벨트라고 부릅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연결된 거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에요. UAE가 지금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무기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KF-21 보라매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UAE는 이 전투기에 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단순히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고 같이 개발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천공2 미사일.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8천억 원어치를 계약했고 추가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 K2 전차의 중동 버전인 K2ME. 사막에서도 거뜬히 작동하는 최강의 지상 전력이죠. 네 번째, 무인기와 AI 플랫폼. 하나와 UAE의 에지그룹이 공동 개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KF-21이 지키고 중간 고도는 천공-T가 맡고 땅에서는 K2 전차가 싸우는 겁니다. UAE가 한국 무기로 하늘부터 땅까지 전부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서 각자 능력이 다른 히어로들이 팀을 이루는 것처럼 K방산 어벤져스가 UAE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UAE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인 미국제 F-35 전투기도 살 수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UAE는 2020년까지 미국 F-35 도입을 적극 추진했었어요. 약 23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UAE는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F-21 투자 규모 22조 원. 이건 UAE가 한국 전투기 개발에 함께 참여하겠다며 제시한 금액입니다. 강남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천공-T 누적 수주액을 보면요. UAE 4조 8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이 세 나라에서만 천공-T로 약 13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KF-21 전투기 한 대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하나로 1,1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예요. 미국 F-35가 대당 1억 2천만 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약 70에서 80% 수준입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천공2 미사일의 유격 성공률은 시험 평가에서 100%를 기록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쏘면 백발백중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K2M이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1500마력짜리 완전 국산 파워팩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단순히 돈만 받지 않습니다. 온갖 조건을 붙여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타르라고 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스마트폰을 샀는데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앱은 깔면 안 돼요. 저 친구한테는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써야 해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실제로 UAE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2020년 UAE는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어요. 화웨이 통신 장비 쓰지 마라. 화웨이는 중국 회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최첨단 전투기를 파는 나라에서 중국 장비가 돌아다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UAE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 사려고 나라 전체의 통신 인프라를 바꾸라고요? 이건 주권 침해나 다름없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미국에는 QME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중동 어떤 나라의 무기를 팔든 이스라엘보다 약한 무기만 팔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항상 가장 강해야 한다는 원칙이 UAE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내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옆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 거요? 결국 UAE는 2021년 F-35 협상을 중단시켜버립니다. 230억 달러짜리 계약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미국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음식은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 주인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 음식은 포크로만 드셔야 합니다. 젓가락 쓰시면 안 돼요. 남은 음식 포장해 가시면 안 됩니다. 옆 테이블 손님한테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식당에서 뭐 드셨는지 다 보고하셔야 해요.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UAE가 딱 그 심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기술까지 같이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등장합니다. 음식 맛은 미국 레스토랑의 80% 수준인데 가격은 70%밖에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이 요리 맛있으셨죠? 제가 레시피 다 알려드릴게요. 소스 만드는 법, 패티 굽는 온도, 전부요. 나중에 손님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게요. 이게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그냥 완제품만 넘기지 않아요. 유지보수하는 방법, 수리하는 기술, 심지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전문 용어로 MRO라고 해요. 유지, 정비, 수리를 뜻하는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약자입니다. 미국한테 무기를 사면 고장날 때마다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부품도 미국한테서만 살 수 있고요. 30년 동안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한테 사면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부품도 현지에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UAE의 에지그룹은 2025년 11월에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AI 기반 무인 체계와 첨단 방산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무기도 사고 기술도 배우고 자기 나라의 첨단 산업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일석삼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빠르고 약속을 지킵니다. 무기를 산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주문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 있어서 납기가 엄청 길어요. 3년, 5년은 기본이고 길면 10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2022년 폴란드 사례를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졌어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계약은 생산하는 데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하고 단 몇 달 만에
첫 물량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레스토랑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레스토랑은 주문하면 이렇게 말해요. 손님, 지금 재료가 없어서 3년 뒤에 음식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 레스토랑은요, 주문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튀겨서 다음날 배달 옵니다. 로켓 배송 치킨집인 거예요. 배고픈 중동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이유예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입니다. 한국과 UAE의 관계는 사실 무기 거래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09년 원자력 발전소 수출로 시작됐어요. 바라카 원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UAE에 지은 원전입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이라는 게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요. 원전은 한 번 짓고 끝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운영해야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0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예정대로 완공됐고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UAE 입장에서는 한국이 15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신뢰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있습니다. 아크 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특전사가 UAE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요. UAE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합동훈련도 합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에요. 양국 군인들이 15년 가까이 함께 땀 흘리며 형제처럼 지내온 겁니다. 원전으로 시작된 신뢰가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이제 방산 수출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UAE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 4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내 돈 주고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심하다. 둘째, 한국은 기술까지 같이 준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알려준다. 셋째, 한국은 빠르고 약속을 지킨다. 주문하면 바로 배달 온다. 넷째,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 원전과 군사훈련으로 이미 검증된 파트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UAE에 팔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예요. 보라매라는 이름은 훈련받은 매를 뜻합니다. 하늘의 포식자죠. 이 전투기가 왜 대단하냐면요,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나라 정도입니다. 한국이 그 클럽에 막 들어간 거예요. KF-21의 성능을 살펴보면요, 엔진은 GF-44를 2개 달았습니다. 쌍발 엔진이에요. 한쪽 엔진이 고장나도 다른 쪽으로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고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소리보다 1.8배 빠르게 날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국산화율은 6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KF-21 한 대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미국 F-35가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니까 KF-21은 F-35의 70에서 80%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35는 5세대고요. 세대가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신 스마트폰이 200만 원이고 바로 전 모델이 140만 원이에요. 최신 폰은 카메라가 조금 더 좋고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런데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하는 데는 둘 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전 모델이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UAE가 상대해야 할 적들의 전력을 생각하면 KF-21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F-35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KF-21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락3 버전이 나오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5세대급으로 진화할 예정이에요. UAE가 22조 원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UAE는 최신 전투기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천공2 미사일입니다. 천공2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려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적추시키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름이 왜 천공일까요?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명공들이 하늘의 새도 맞췄다는 전설처럼 하늘에서 날아오는 건 뭐든 맞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공2의 핵심 경쟁력은 요격 성공률입니다. 시험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쏘면 백발백중으로 맞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ESA 레이더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예요. 하늘에 있는 수십 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심지어 작은 드론까지 다 잡아냅니다. 둘째, hit to kill 방식입니다. 영어로 hit to kill이에요. 적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파괴합니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야 가능한 기술이죠. 중동 국가들이 천공2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란이 만든 드론과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마비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 명중률의 방공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천공2가 깔리고 있습니다. UAE는 2022년에 4조 8천억 원어치를 계약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4조 2,500억 원, 이라크는 3조 7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라크는 2025년 초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UAE와 사우디도 곧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UAE, 사우디, 이라크를 잇는 거대한 한국산 방공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스템이니까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K방산 중동벨트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K2ME 전차입니다. K2는 원래 한국 육군이 쓰는 주력전차예요. 외명이 흑표입니다. 검은 표범처럼 빠르고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기후와 중동 기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중동은 1년 내내 뜨거운 사막이에요. 그래서 중동 맞춤형으로 개조한 게 K2ME입니다. ME는 Middle East, 중동이라는 뜻이에요. K2ME의 핵심은 완전 국산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 뭐냐면요. 전차의 심장이에요.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겁니다. 원래 K2 전차는 독일제 엔진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하고 S&T 다이내믹스가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전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K2ME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합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달아서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필터가 먼지를 걸러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K2ME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규모가 약 124억 달러, 한화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기회가 왔어요. 산유국들이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로, 항만, 건물이 필요했어요. 한국 건설 회사들이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중동 건설 붐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제2의 중동 붐입니다. 50년 전에는 건설 기술로 중동에 갔습니다. 지금은 방산 기술로 가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인력을 수출했습니다. 지금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시멘트와 철근을 날랐습니다. 지금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보내고 있어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KF-21 하나 만드는데 협력업체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수천 개입니다.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 레이더 부품 만드는 회사, 동체 소재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이 회사들이 다 일감을 받습니다. 직원을 뽑고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죠. 방산 수출 230억 달러가 의미하는 건 그냥 무기 파는 돈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 수천 개의 협력업체, 한국 경제 전체에 퍼지는 낙수 효과예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견제입니다.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에요. 미국이 수출 승인을 안 해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기술이 들어간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만약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KF-21의 중동 수출을 막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수출할 수 있도록요. 둘째,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그 나라들이 실력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술로 우리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지키면서 적당한 수준의 기술만 이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입니다. 중동은 복잡한 지역이에요.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 각 나라 내부의 갈등까지. 한국 무기가 중동 분쟁에 직접 쓰이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어요. 특정 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은 K방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겁니다. KF-21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됩니다. 실제로 운용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더 커지겠죠. UAE와의 22조 원 투자 협상도 구체화될 겁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 됩니다. 천공T는 이라크에서 실전 배치가 완료되고 성능이 검증되면 또 다른 나라들의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에 지친 UAE에게 한국은 완벽한 대안이었어요. 기술도 주고 빠르게 배달하고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으니까요. KF-21, 천공2, K2ME 이 세 가지 무기가 하늘, 중간, 땅을 지키는 K방산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기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 전 건설로 시작된 한국과 중동의 인연이 이제 첨단 방산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요. 제2의 중동 붐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미국의 견제, 기술 유출, 중동 정세 불안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관리하면 K방산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UAE와의 22조 원 협상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방산 산업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최강, 미국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중동 최부국이 있습니다. 석유 달러로 F-35든 패트리엇이든 뭐든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22조 원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미국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 전투기, 한국 미사일, 한국 전차를 전부 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세계 최강 무기를 두고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두 번째, 지금 한국이 중동에 팔고 있는 무기들의 실체. 세 번째, 이 거래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잡한 국제정치와 방산 이야기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이 230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32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반도체 팔아서 버는 돈이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 수출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문턱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 바로 중동이 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세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K방산 중동벨트라고 부릅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연결된 거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에요. UAE가 지금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무기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KF-21 보라매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UAE는 이 전투기에 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단순히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고 같이 개발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천궁2 미사일.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8천억 원어치를 계약했고 추가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 K2 전차의 중동 버전인 K2ME. 사막에서도 거뜬히 작동하는 최강의 지상 전력이죠. 네 번째, 무인기와 AI 플랫폼. 하나와 UAE의 에지그룹이 공동 개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KF-21이 지키고 중간 고도는 천궁-T가 맡고 땅에서는 K2 전차가 싸우는 겁니다. UAE가 한국 무기로 하늘부터 땅까지 전부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서 각자 능력이 다른 히어로들이 팀을 이루는 것처럼 K방산 어벤져스가 UAE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UAE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인 미국제 F-35 전투기도 살 수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UAE는 2020년까지 미국 F-35 도입을 적극 추진했었어요. 약 23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UAE는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F-21 투자 규모 22조 원. 이건 UAE가 한국 전투기 개발에 함께 참여하겠다며 제시한 금액입니다. 강남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천궁-T 누적 수주액을 보면요. UAE 4조 8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이 세 나라에서만 천궁-T로 약 13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KF-21 전투기 한 대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하나로 1,1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예요. 미국 F-35가 대당 1억 2천만 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약 70에서 80% 수준입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천궁-2 미사일의 유격 성공률은 시험 평가에서 100%를 기록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쏘면 백발백중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K2ME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1500마력짜리 완전 국산 파워팩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단순히 돈만 받지 않습니다. 온갖 조건을 붙여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타르라고 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스마트폰을 샀는데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앱은 깔면 안 돼요. 저 친구한테는 빌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써야 해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실제로 UAE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2020년 UAE는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어요. 화웨이 통신 장비 쓰지 마라. 화웨이는 중국 회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최첨단 전투기를 파는 나라에서
중국 장비가 돌아다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UAE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 사려고 나라 전체의 통신 인프라를 바꾸라고요? 이건 주권 침해나 다름없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미국에는 QME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중동 어떤 나라의 무기를 팔든 이스라엘보다 약한 무기만 팔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항상 가장 강해야 한다는 원칙이 UAE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내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옆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 거요? 결국 UAE는 2021년 F-35 협상을 중단시켜버립니다. 230억 달러짜리 계약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미국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음식은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 주인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 음식은 포크로만 드셔야 합니다. 젓가락 쓰시면 안 돼요. 남은 음식 포장해 가시면 안 됩니다. 옆 테이블 손님한테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식당에서 뭐 드셨는지 다 보고하셔야 해요.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UAE가 딱 그 심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기술까지 같이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등장합니다. 음식 맛은 미국 레스토랑의 80% 수준인데 가격은 70%밖에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이 요리 맛있으셨죠? 제가 레시피 다 알려드릴게요. 소스 만드는 법, 패티 굽는 온도, 전부요. 나중에 손님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게요. 이게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그냥 완제품만 넘기지 않아요. 유지보수하는 방법, 수리하는 기술, 심지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전문 용어로 MRO라고 해요. 유지, 정비, 수리를 뜻하는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약자입니다. 미국한테 무기를 사면 고장날 때마다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부품도 미국한테서만 살 수 있고요. 30년 동안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한테 사면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조품도 현지에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UAE의 에지그룹은 2025년 11월에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AI 기반 무인 체계와 첨단 방산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무기도 사고 기술도 배우고 자기 나라의 첨단 산업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일석삼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빠르고 약속을 지킵니다. 무기를 산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주문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 있어서 납기가 엄청 길어요. 3년, 5년은 기본이고 길면 10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2022년 폴란드 사례를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졌어요. 한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계약은 생산하는 데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하고 단 몇 달 만에 첫 물량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레스토랑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레스토랑은 주문하면 이렇게 말해요. 손님, 지금 재료가 없어서 3년 뒤에 음식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 레스토랑은요. 주문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튀겨서 다음날 배달 옵니다. 로켓 배송 치킨집인 거예요. 배고픈 중동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이유예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입니다. 한국과 UAE의 관계는 사실 무기 거래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09년 원자력 발전소 수출로 시작됐어요. 바라카 원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UAE에 지은 원전입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이라는 게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요. 원전은 한 번 짓고 끝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운영해야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0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예정대로 완공됐고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UAE 입장에서는 한국이 15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신뢰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있습니다. 아크 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특전사가 UAE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요. UAE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합동훈련도 합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에요. 양국 군인들이 15년 가까이 함께 땀 흘리며 형제처럼 지내온 겁니다. 원전으로 시작된 신뢰가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이제 방산 수출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UAE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 4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내 돈 주고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심하다. 둘째, 한국은 기술까지 같이 준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알려준다. 셋째, 한국은 빠르고 약속을 지킨다. 주문하면 바로 배달 온다. 넷째,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 원전과 군사훈련으로 이미 검증된 파트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UAE에 팔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F-21 보라매 전투기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예요. 보라매라는 이름은 훈련받은 매를 뜻합니다. 하늘의 포식자죠. 이 전투기가 왜 대단하냐면요.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나라 정도입니다. 한국이 그 클럽에 막 들어간 거예요. KF-21의 성능을 살펴보면요. 엔진은 GF-44를 2개 달았습니다. 쌍발 엔진이에요. 한쪽 엔진이 고장나도 다른 쪽으로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고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소리보다 1.8배 빠르게 날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국산화율은 6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KF-21 한 대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미국 F-35가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니까 KF-21은 F-35의 70에서 80%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35는 5세대고요. 세대가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신 스마트폰이 200만 원이고 바로 전 모델이 140만 원이에요. 최신 폰은 카메라가 조금 더 좋고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런데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하는 데는 둘 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전 모델이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UAE가 상대해야 할 적들의 전력을 생각하면 KF-21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F-35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KF-21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락3 버전이 나오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5세대급으로 진화할 예정이에요. UAE가 22조 원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UAE는 최신 전투기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천공2 미사일입니다. 천공2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려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적추시키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름이 왜 천공일까요?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명궁들이 하늘의 새도 맞췄다는 전설처럼 하늘에서 날아오는 건 뭐든 맞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공2의 핵심 경쟁력은 요격 성공률입니다. 시험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쏘면 백발백중으로 맞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2가지입니다. 첫째, AESA 레이더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예요. 하늘에 있는 수십 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심지어 작은 드론까지 다 잡아냅니다. 둘째, hit to kill 방식입니다. 영어로 hit to kill이에요. 전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파괴합니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야 가능한 기술이죠. 중동 국가들이 천궁2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란이 만든 드론과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마비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 명중률의 방공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천궁2가 깔리고 있습니다. UAE는 2022년에 4조 8천억 원어치를 계약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4조 2,500억 원, 이라크는 3조 7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라크는 2025년 초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UAE와 사우디도 곧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UAE, 사우디, 이라크를 잇는 거대한 한국산 방공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스템이니까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K방산 중동벨트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K2ME 전차입니다. K2는 원래 한국 육군이 쓰는 주력전차예요. 별명이 흑표입니다. 검은 표범처럼 빠르고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기후와 중동 기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중동은 1년 내내 뜨거운 사막이에요. 그래서 중동 맞춤형으로 개조한 게 K2ME입니다. ME는 Middle East, 중동이라는 뜻이에요. K2ME의 핵심은 완전 국산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 뭐냐면요. 전차의 심장이에요.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겁니다. 원래 K2 전차는 독일제 엔진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하고 S&T 다이내믹스가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전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K2ME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합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달아서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필터가 먼지를 걸러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K2ME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규모가 약 124억 달러, 하나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기회가 왔어요. 산유국들이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로, 항만, 건물이 필요했어요. 한국 건설 회사들이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중동 건설 붐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제2의 중동 붐입니다. 50년 전에는 건설 기술로 중동에 갔습니다. 지금은 방산 기술로 가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인력을 수출했습니다. 지금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시멘트와 철근을 날랐습니다. 지금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보내고 있어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KF-21 하나 만드는데 협력업체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수천 개입니다.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 레이더 부품 만드는 회사, 동체 소재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이 회사들이 다 일감을 받습니다. 직원을 뽑고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죠. 방산 수출 230억 달러가 의미하는 건 그냥 무기 파는 돈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 수천 개의 협력업체, 한국 경제 전체에 퍼지는 낙수 효과예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견제입니다.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에요. 미국이 수출 승인을 안 해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기술이 들어간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만약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KF-21의 중동 수출을 막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수출할 수 있도록요. 둘째,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그 나라들이 실력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술로 우리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지키면서 적당한 수준의 기술만 이전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입니다. 중동은 복잡한 지역이에요.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 각 나라 내부의 갈등까지. 한국 무기가 중동 분쟁에 직접 쓰이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어요. 특정 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은 K방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겁니다. KF-21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됩니다. 실제로 운용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더 커지겠죠. UAE와의 22조 원 투자 협상도 구체화될 겁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 됩니다. 천공T는 이라크에서 실전 배치가 완료되고 성능이 검증되면 또 다른 나라들의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UAE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에 지친 UAE에게 한국은 완벽한 대안이었어요. 기술도 주고 빠르게 배달하고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으니까요. KF-21, 천공2, K2ME 이 세 가지 무기가 하늘, 중간, 땅을 지키는 K방산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기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 전 건설로 시작된 한국과 중동의 인연이 이제 첨단 방산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요. 제2의 중동 붐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미국의 견제, 기술 유출, 중동 정세 불안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관리하면 K방산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UAE와의 22조 원 협상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방산 산업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